히딩크가 체육교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탈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죠. 이 학생은 히딩크를 노려보더니 당신 자동차 타이어를 모두 펑크내버리겠다라며 당장이라도 덤벼들 듯이 말했습니다. 이때 히딩크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는데 친절한 말투로 차를 주차한 곳을 알려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 화가 풀릴 때까지 마음껏 펑크를 내고 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일단 흉기를 들고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느꼈고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는 200m가 떨어져 있었기에 그 정도 거리라면 가는 동안 학생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은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이었고 이런 행동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한 히딩크는 이 학생이 차를 펑크내러 떠나고 나서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자리를 비우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만을 내보낸 채 탈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탈의실로 돌아온 학생은 히딩크에게 죄송하다며 펑펑 눈물을 흘렸고 히딩크는 말없이 그를 안고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교사로 일했던 학교는 특수학교였고 정신지체아, 비행청소년 등 다루기 쉽지 않은 아이들만 가득한 곳이었죠. 어쩌면 히딩크는 이때부터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체육교사 시절 히딩크는 축구 선수를 겸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축구 선수들은 경기 수당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히딩크처럼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았죠. 젊은 시절 히딩크는 선수로서 사실 꽤 괜찮은 실력이었습니다. 팀 내 득점왕을 차지해 네덜란드 명문팀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까지 했죠. 선수로서 국가대표를 꿈꾸며 뱀의 머리가 되느니 용의 꼬리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었는데 이 결정이 그에게는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하위팀의 에이스였던 그가 명문팀에서는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경기 출전 수는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버렸죠.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그를 가리켜 냅킨으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식탁보로 쓰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위팀에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실력이지만 상위팀에서는 주전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애매한 그릇이라는 의미였죠.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적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넣은 골은 고작 한 골. 명문팀답게 팀은 승승장구했으나 히딩크의 커리어는 점점 바닥을 찍으며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은 그를 불러 이젠 그만 은퇴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계와도 직결되는 일이기에 은퇴라는 두 글자는 히딩크에게 당시 가장 무서운 단어였죠. 거세게 반발도 해보고 눈물을 흘리며 메달려도 봤지만 감독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선수들의 반칙 횟수가 느는 건 젊은 선수들보다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걸 모르겠나. 이 말에 히딩크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라는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축구화를 벗기로 합니다. 인생의 잔이란 건 누군가의 몰락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히딩크의 인생이 꼽히기 시작한 것도 주변의 한 사람이 몰락하면서부터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가 선수 은퇴를 하고 PSV 아이트호벤의 코치로서 스펙을 쌓아가던 시절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감독이 시즌 도중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후임자를 찾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닥쳤던 일인지라 히딩크는 얼떨결에 급한 대로 감독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감독마저도 쫓아낼 정도로 기가 센 선수들 앞에선 히딩크는 이 심리를 역이용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그동안 감독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떠들어댔으니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 만약 성적에 오르지 않는다면 실력 없는 건 전임 감독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일종의 팩폭을 날렸죠.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선수들은 안간힘을 다했고 그 결과 그의 리그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 시절을 회상하며 히딩크는 잘만하면 정식 감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감독 대행임에도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내자 구단주는 히딩크를 그대로 감독으로 앉혔고 이듬해에는 리그 우승은 물론 유로피언 컵까지 우승하며 구단 역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안겨다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히딩크의 팀은 오로지 무승부로만 유로피언 컵에서 우승을 따내는 진기록을 세웠다는 것이죠. 무승부를 했음에도 원정 다득점 법칙에 의해 8강, 4강, 결승까지 차근차근 나아갔고 심지어 결승에서도 무승부 이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이기며 무승부만으로만 우승을 차지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임시감독 대행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실력으로 보란듯이 잡아낸 히딩크. 그의 인생을 보면 인간의 인생에서 한 번 한 번의 순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딩크가 평생에 후회할 만한 일을 피한 것도 단 한 번의 선택이 좌지우지했죠. 어느 날 생선을 먹고 배가 아파진 히딩크. 당시 그는 곧 있을 상대팀의 전력 분석을 위해 다른
다른 국가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정체 모를 복통이 이틀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자 비행기를 탈지 말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뭐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였지만 그날따라 예감이 좋지 않아 북코치를 대신 보내고 자국에 남았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배가 만삭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간 히딩크. 대장이 꼬였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벌건색을 띄어야 할 대장이 마치 죽은 것처럼 시커먼색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그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는데 의사는 그에게 운이 좋았다며 배가 부풀어 오른 지 2시간 안에 수술하지 못했더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출장을 가려던 곳은 주변에 응급병원이 없었기에 그곳에 있다 봉변을 당했다면 오늘날의 히딩크는 없을 뻔했던 것이죠. 이런 큰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열립니다. 히딩크는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월드컵에 참가했죠. 이때 히딩크가 이끌었던 팀은 고국인 네덜란드. 하필이면 같은 조에는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심 없이 우리나라를 5대0으로 떡실신시키며 새벽잠을 설쳐가며 TV 앞에서 응원하던 국민들을 탄식하게 만들었죠. 히딩크는 자신의 팀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팀에게도 심리전을 거는 것에 능했습니다. 그것도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말이죠. 한국과의 경기를 앞둔 전날 원래 계획대로라면 네덜란드가 먼저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저녁 7시부터는 한국팀이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7시가 한참 지나도록 히딩크와 네덜란드 팀은 경기장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한국팀 관계자는 피파 측에게 따지기도 하고 히딩크를 만나 어필하기도 했지만 네덜란드 팀은 약속과는 달리 그 후로도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해외 경험이 많지 않았던 한국팀은 외국만 나가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던 히딩크는 경기 전날부터 훈련 시간을 이용해 기선제압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히딩크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하고 굳은 표정이 무서운 인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길을 펴지 못한 한국팀은 5대0이라는 대패를 맞이했고 결국 16강의 꿈도 좌절되었죠. 그렇게 월드컵 데뷔마저 성공적으로 치른 히딩크는 이듬해에는 세계 최고의 명문 프로팀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 취임까지 하며 망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성적으로 7달 만에 경질을 당한 것이었죠. 이후 하위권에 있던 다른 팀의 감독직을 맡기도 했지만 여기서의 성적도 처참했고 연달은 실패로 인해 2000년 즈음 히딩크는 서서히 퇴물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히딩크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더라면 한국 국가대표를 맡을 일도 2002년에 월드컵 신화를 썼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한국축구협회에서 히딩크를 감독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때 설득했던 말이 한국 대표팀 말고는 당신이 갈 곳은 더 이상은 없다는 말이었던 것이죠. 당시 히딩크는 야인으로 차츰 잊혀져 가던 중이었고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를 파고들어 정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감이 없었어도 히딩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한국이 월드컵 개최국이기 때문인데 당시까지 월드컵 역사상 개최국이 16강을 못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까지의 한국은 16강은커녕 역대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초약체 팀이었죠. 이런 팀을 맡아 석연치 않은 성적을 거뒀다간 안 그래도 관짝에 들어가 있는 그의 커리어는 대목까지 박혀 땅속 깊숙이 묻히는 게 확실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딩크는 이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강팀과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한 파격적인 예산 확대. 둘째, 내가 원할 때는 리그 도중이라도 언제든 선수들을 국가대표 훈련으로 부를 수 있게 해줄 것. 훗날 히딩크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내세운 조건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워낙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당할 거라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단 10일 만에 이 모든 걸 맞춰주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한국 축구는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을 감독 자리에 앉히는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을 훈련시키며 가장 놀란 것은 겸손과 예의 바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선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이 특징이 오히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선 방해 요소라는 걸 그는 금세 깨달았죠. 결정적인 골 찬스가 와도 후배는 굳이 선배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패스를 했으며 1초를 다투는 경기장 안에서의 긴박한 커뮤니케이션도
존댓말을 쓰다 보니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있었던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바로 식사 시간 도중 막내였던 이천수 선수를 불러 최고참인 홍명보 선수한테 가서 명보야 밥 먹자라는 반말을 시킨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선후배 간의 반말을 쓰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이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천수, 박지성 등 어린 선수들이 기죽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히딩크가 내세운 계약 조건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확대된 한국팀은 거액을 내고 프랑스, 잉글랜드, 체코 등 세계 정상급의 팀들과 평가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본 성적표는 연달은 5대0 참패. 히딩크는 5대0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고, 수많은 유교보이들도 들고 일어나며 한국적인 문화를 무시하고 선후배 간의 격식을 없앤 결과가 고작 이거냐며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아랑곳않고 이런 말들로 응수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철학이 흔들린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가능성은 50%이다. 매일 1%를 올려 100%를 만들 것이다. 우리 한국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열린 월드컵. 한동안 헤딩! 골! 한국이! 이 시절 대한민국은 모두가 축구 하나로 대동단결이었습니다. 첫 경기인 폴란드전부터 시청률은 75%를 넘었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환호했죠. 히딩크는 그렇게 한 달 만에 국민 영웅이 되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우후죽순처럼 히딩크 PC방, 히딩크 노래방, 히딩크 모텔, 히딩크 나이트, 히딩크 삼계탕까지 그의 이름을 딴 각종 상호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죠. 4강이라는 꿈만 같은 성과를 낸 그에게 훗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묻자 16강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소식을 전해줬을 때를 꼽았습니다. 히딩크는 16강을 확정짓자 격려차 찾아온 대통령에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와 함께 선수단 병역 면제를 시켜달라고 어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축구 선수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것 말고는 병역 면제를 받을 길이 없었죠. 며칠 후 히딩크는 선수단 전원이 군 면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를 곧바로 선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히딩크는 흐뭇한 미소를 띠며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왔죠. 히딩크가 한국인들을 감동시킨 건 2002년 월드컵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인 2006년에도 그는 한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했죠. 당시 히딩크는 호주 대표팀을 맡아 일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일본전을 앞둔 히딩크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기겠다고 말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잘 아는 듯한 발언을 했죠. 일본 언론들은 이 말을 듣고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히딩크를 매도했고, 호주를 타도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이번에도 심리전의 달인답게 더욱 일본을 도발했죠. 일본전을 단 하루 앞둔 중요한 시점에 선수단 전원에게 전격 휴가를 줬던 것입니다. 자신 또한 골프를 치러 가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며 일본쯤은 따로 데뷔를 안 해도 이긴다는 이미지를 폴폴 풍겼죠. 일본 언론들은 또 한 번 뒷목을 잡았고, 심리적인 자극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다음날 길을 쓰며 달려든 일본 팀은 선제골을 기록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의 골문은 단단했고, 결국 스코어를 뒤집지 못한 채 경기 종료 10분 전이 되었죠. 결국 히딩크는 공격수 3명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체한 선수들로만 연달아 3골을 합작하며 단 8분 만에 3대1 역전을 시키는 마법을 보여줬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나리오인데다가 일본과 히딩크에 대한 국민 감정까지 어우러져 이 경기는 한국에서 시청률 50%를 기록하며 역대 우리나라 경기가 아닌 월드컵 경기 중 최고 시청률을 찍었죠. 당시의 월드컵 결승전의 시청률이 11%에 불과했으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오히려 결승전보다도 5배가 넘는 시청률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호주에게 진 것이 아니라 히딩크에게 졌다 라며 보도를 쏟아냈고, 경기 후에 한국 취재진들이 히딩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자 한국의 명예시민인 게 무척 자랑스럽다는 답변까지 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완벽한 엔딩이 되었죠. 사실 2002년 월드컵 이후 일본 축구협회는 히딩크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일본 국가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히딩크는 한국 감독을 했던 내가 일본 감독을 할 수 없다며 단호박으로 거절했죠. 먼 훗날 히딩크는 네덜란드의 한 방송에 태극기를 들고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중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묻자 예절 문화라고 답했죠. 경기장
경기장 안에서는 쓸데없는 수직 관계를 만들어 선수들 간의 효율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였으나 경기장 밖에서는 한국인들의 예절 문화와 선함에 감탄했다며 말이죠. Naar de wc gaat en je was je handen en je laat je horloge toevallig even liggen en je vergeet hem, dan komen ze hem nabrengen. Hè. Die stoppen ze niet in hun eigen zak, maar die komen ze jou weer nabrengen van heel apart, dat waren wij niet gewend hier. 57의 나이로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을 안겨준 히딩크는 올해로 어느덧 77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을 꾸준히 방문해 왔는데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올해에도 내 안에 2002년 레전드 팀을 이끌고 유소년 올스타와 시합을 펼치는 등 각종 행사들에 참석했죠. 올해 카타르 월드컵도 좋은 결과를 얻어 20년 전의 히딩크의 마법처럼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